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변압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형 변압기 실적 다 발표됐죠. 그중에서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두 기업 보겠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수년째 외쳐주셨고 그 흐름을 지금까지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변곡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갈 텐데 HD현대일렉트릭 가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 한 5천억, 6천억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뭐 절대적인 매출액 성장도 그렇지만 이제 애널리스트 시장 추정치 역시도 다 부합을 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당일 한 마이너스 9.8% 하락을 했고요. 저도 이제 컨콜 실적 발표를 들으면서 네. 놀랐던 게 발표하는 와중 1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하고 좀 많은 분들 긴장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숫자,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면은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수주 잔고가 뭐 분기 좀 빠졌다, 그리고 매출액, 미국향 매출액 비중이 증가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냐라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거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3년에 상승했던 거는 어닝 위주의 상승이었고요. EPS가 상승했던 게 2023년이고 24년부터 실적과 멀티플이 동시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 상승을 했던 게 주가의 꿈이 반영이 됐던 건데 예. AI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발전과 송전 모두 다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뭐 올해 초부터 이제 딥시크 이후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네. 속도가 둔화될 거다라는 이슈가 사실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을 하면은 어닝은 올라가고 있는데 예. 멀티플이 좀 기대감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는 지점이 이거거든요. 국내 이런 변압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다 이제 고환율, 고관세로 매겨질 예정이라서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실적에 이제 악영향이 있을까라는. 일단 영향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악영향은 아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 제조업, 그러니까 중국 공급망에서 미국이 탈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변압기가 중국산 변압기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사실은 한국한테 대부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중국이랑 한국이랑 관세를 매겼을 때 어디가 더 높냐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이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전체 이 전력기기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까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관세가 부과되면은 고객사들과 협상력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변압기를 제조하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갑인 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다시 가격 정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리포트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칠리 소스에 칠리가 3%, 토마토가 97% 비율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칠리 소스를 이렇게 뒤집어 예. 까봤는데 예. 칠리 소스가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이제 토마토더라고요. 이게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전력
총 사용량을 볼 때 3%에서 5% 정도만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만 보고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어닝 또는 사이클, 펀더멘털 이런 것들은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런 이제 소 제목을 썼습니다. 예. 근데 칠리가 3%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그 3%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네. 다른 기대감으로 오르기까지 수요의 변화라든지 수급의 변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주가에 네.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는 좀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주가가 PER에 대해서 누가 더 비싸게 사줄까라고 전망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기대감이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AI입니다. 예.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값싸게 생산을 할까 이런 것들이 또 국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은 끄지는 않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유지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35만 원 기존 주가 유지를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LS 일렉트릭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소폭 이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펀더멘털이라던가 기업 경쟁력이 훼손됐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1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됐었는데 좀 이연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2분기로 이제 빠지면서 조금 1분기가 저점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향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수 수요, 내수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향 데이터 센터 수주가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사화된 것처럼 뭐 XAI 향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컨콜에서도 XAI 향 말고도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랑 많은 계약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도 했고 예. 국내에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수 쪽에서도 전력망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전력기기 수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저점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력기기 사이클 그래서 앞으로도 슈퍼 사이클 이어질 것인가 올해도 마찬가지의 뷰이신가 라는 지점과 그에 따른 최선호주까지 한 번에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사이클이 지속될 거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급이에요. 공급 증설이 상당히 업체들이 늦었습니다.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2022년부터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업체들이 공급 증설 결정을 내린 거는 그보다 2년 뒤인 2024년 작년부터 캐펙스 증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당분간 적어도 2025년까지는 실제로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탑픽까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진전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증설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1월에 홍성 신공장 준공식을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램프업 가동률 상승 중에 있고 하반기 때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애드업 이제 더해질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진전기 가장 최선호주로 제시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사실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디레이팅이 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조절을 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눈높이는 좀 낮추셨고. 눈높이는 좀 낮췄는데 실적 추정치를 건드렸냐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목표 주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가 조정을 할 때 실적까지 건드렸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그냥 목표 주가만 내렸다고 하면은 그냥 섹터가 조금 단기간에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하향 조정 사유를 많은 분들 궁금해하셔서 추가 아, 질문 드렸는데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우려 포인트는 없다라고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